얼마 전 코엑스에서 열린 카페쇼에서 라운지랩이란 스타트업의 실내 배달 로봇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배달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커피를 배달해주는 개념인데요. 푸드테크 최전선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설명과 저와의 질의응답도 함께 들어보시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새롭게 또 도전하는 그런 시장이 있어서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스토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F&B 시장에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로봇들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국내의 평균 공간이 한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제 로봇이 이걸 가져다 줘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강한 의문점이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로봇을 구매하는데 과연 우리의 매출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런 로보틱스 기술이 매출을 올려주는 데는 전혀 기여를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리테일러들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로봇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건물 내 무료 배송을 하게 되면 10%에서 20%까지 매출이 오를 거다라는 가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탄생한 로봇이 바로 이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조그만 꼬꼬마가 저희가 만든 스토리지라는 로봇이고요. 이렇게 제가 막으면은 잘 섰다가 또 안 막으면은 잘 움직이겠죠? 이런 형태가 있고 이 로봇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듈러 디자인입니다. 모듈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모듈들을 또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모듈들을 넣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듈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모듈 디자인은 유럽 표준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라는 거는 가볍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을 들어보신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무겁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보시는 로봇들이 통상적으로 한 70kg에서 80kg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가 이게 쉽게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제가 잘 들게 생겼습니다만 이제 성인 남녀가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엘리베이터랑 통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허용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로봇 빌딩 솔루션이라고 이런 로봇 배송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사업자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14층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 막내가 12개 커피를 가져가던 거를 앱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주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30kg까지 저희가 적재 가능하고요. 모듈 로봇의 무게는 25kg입니다. 자기보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박스 자체가 워터프루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험하게 쓰셔도 돼요. 막 던져도 되고 여기에 뭐 빵을 담으셔도 되고 커피를 담으셔도 되고 파티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런 얼음 위에 식음료를 담아서 파티에서 계속 트롤링만 하면 됩니다. 이제 멀티 플로어 무빙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설계가 됐고요.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로봇이 가져다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굉장히 아날로직합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토리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태그가 있는데 어떤 바리스타가 만들었고 어떤 제품을 몇 층까지 가져가는지를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주문하신 분이 이거를 그냥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고 예를 들어 햄버거다. 햄버거 쓰레기를 버려서 로봇을 다시 불러서 이제 쓰레기를 여기다가 주면 로봇이 쓰레기를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난 건 여기 LED가 밑에 있거든요. 상태 표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이제 LED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한 1년 정도 R&D를 더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그런 F&B 사장님들, 사업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하고 렌탈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따뜻한 커피랑 신선한 베이커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상권에서 F&B 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하 같은 곳에. 예, 그분들의 무료 배송을 도와주는 사업을 확장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방향으로는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향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게임인 건데 저희 스타트업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좋은 시장을 선점하고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을 활용해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당연히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쓰셔야 되고요.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렌탈을 하실 수도 있게끔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타겟 프라이싱은 저희가 1,000만 원대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배경 에코노미 노승환 기자입니다. 실외 배달에 비해서 실내 배달은 수요가 좀 훨씬 적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예상하는 KPI나 뭐 몇 대를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으신지 하고요. 기존에 이제 딜리타워라고 이제 배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사각형이고 좀 모듈형으로 된 거는 좀 차별화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다른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내 배송보다는 시장이 적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 타겟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구는 굉장히 고층 건물, 테헤란로라든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20층 이상 고층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고층 빌딩에 커피 매장만 해도 한 4-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 매장들이 이 고층 빌딩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주문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면 그들의 이제 매출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로봇 문법과는 좀 많이 달라서 로봇하게 디자인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과 로보틱스라는 분야의 경험을 해보면서 너무 또 로봇스럽거나 인간스러우면은 고객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많이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딜리타워도 근데 아직은 뭐 상용화나 대중화가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 배달 로봇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요? 로봇 입장에서 사실 대중화의 가장 허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 변수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막 발로 찰 수도 있고 막 때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위험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이즈가 작고 무게가 작다라는 거는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잘못됐을 때도 500kg짜리 어떤 이동형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깔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30kg, 20kg라면 그 위험도는 훨씬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까지 저희 고려해서 사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딜리버리 로봇으로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 그리고 이 건물을 시행한 회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점해 있는 리테일러, 이런 다양한 엔티티들이 조합해서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또 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에서 허용을 안 해준다면 이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을 거고요.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내부에 있는 입점사들이 또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또 확장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엔티티들의 어떤 이득 방향을 온라인을 시키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입점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물 입장에서는 로봇 빌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빌딩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포텐셜 때문에 또 긍정적 가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을 발명해서 실증한다는 가치가 있고 최종 엔드 유저는 로봇이 이제 무료로 식음료를 배송해준다라는 실질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엔티티들에 다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밝은 형태로 비즈니스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뭐 한 번
갈 때 뭐 10,000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1,000번을 가야지 BEP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유지 보수비도 또 들어갈 테고, 그래서 구매자가 네. 이거에 대한 BEP를 넘기려면 어느 정도 객단가로 몇 번을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마 구매보다는 렌탈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네. 되고요. 보통 F&B 카페들이 뭐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매출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로봇을 씀으로써 무료 배달이 돼서 얻게 되는 그런 매출 증가액이 한 10에서 20% 정도로 가정을 하면 200에서 뭐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더 생기는 입장에서는 렌탈료 월 50만 원,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제 지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형태의 서비스를 건물 주에게 부과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엘리베이터처럼 서비스로 아예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은 무료 배송이 가능한 건물로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여러 리테일러들이 이걸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어서 네. 정확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누가 지불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내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건 보지는 않았는데 전지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고요. 예, 뭐 국내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적용할 곳들을 한 100군데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전체 규모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만들어졌거나 이미 이제 많은 엔티티들이 입점해 있고 서로의 이득이 좀 다른 앵글을 갖고 있는 곳들은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새롭게 지어지는 공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행 공간 이런 곳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기획을 같이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랑은 이제 시행사와 협의해서 건물 설계부터 저희가 바닥재부터 로봇 엘리베이터까지 다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네. 두 군데 정도.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